네, 5월 8일 김은재 뉴스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요. 정치 현안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보조석에는 오늘 차규근 당선자 조국 혁신당의 소속이시죠?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네, 저희 보조석에 앉으시려면 또 이렇게 안전벨트 단단하게 매셔야 되는데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바로 컨셉 이해하셨네요. 예. 예. 되게 험하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안전운전 하지만 하십니다. 예, 네, 제대로 예. 밟지만. 예. 5단 기어 들어갑니다. 네, 이제 조금 셉니다. 네, 오늘 예. 심지어 장갑까지 마련하셔가지고 제대로 오늘 컨셉 준비하셨다. 아니, 이런 모자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모자는 2주 후에 2주 후에 올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차규근 당선자께서는 과거 저희 방송에 나오신 적도 있지만 또 당선자로 모시는 것은 네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당선 소감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 이런 것들도 조금 저희 이제 구독자 보시면서 인사 하나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 2달 전에 네. 그때는 후보 등록하기 전 시점이었던 그때 정치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그때 출연을 한 적이 예. 있었고요. 그동안 2달 만에 오게 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저희 그 많은 국민들께 여러분께서 조국 혁신당을 또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그 당선자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운 좋게 좀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효능감을 드리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등원 전에 악셀을 너무 세게 밟으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운전자 보시기에 그런가요? 뭐 의원들 당선자를 계속 지방으로 예, 굴리고 예. 워크숍하고 예, 예. 아니 이럴 때는 원래 이렇게 조용하네. 보좌진들 모아놓고 예비 보좌진들하고 팀워크도 팀빌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개인 시간이 필요한데 조국 혁신당 그런 게 예.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뭐 이래라도 하죠. 아니 왜 그렇게 빡세게 굴리고 그리고 벌써 등원한 것 같아 느낌이 나오는 선명들 뭐 이런 거 보면 제일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빠르고 예. 예, 예. 벌써 등원 한정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좀 괴롭지 않으세요? 뭐 사실 가끔 네. 대표님을 네. 조국 대표님을 갑질 신고해야 되나 아.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좀 있습니다. 예, 양심 고백 나왔습니다. 예, 요거는 브레이크 살짝 밟아드립니다. 네, 아니, 잘 운전자가 또 이렇게 조절을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빠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요. 방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예. 바로 금방 나온 소식인데요.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관련된 논평을 또 네네. 바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제목이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고 하면서 오늘이 공교롭게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이에 대한 질문도 있을 텐데 절대 이런 오답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지적까지 예, 했습니다. 예, 예, 예. 네, 굉장히 빠르게 원래도 공약할 때도 이제 빠르게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아니 어떤 그 행보. 대변이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난 맨날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거. 진짜 대변인들이 그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죠. 대변인이 선거 때 신장식 변호사가 그때 대변인이었는데. 신장식 당선인이 그때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예. 또 그 말고 김보협 그 한겨레 신문에서 오신 분. 네. 예, 예. 그분들이 또 강미정 또 대변인 이렇게 예. 이정섭 처남댁으로 예, 실력 이제 있는 소식을 분들이 알리셨던 있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이렇게 아니 정광석화처럼 빨라. 또 너무 후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나오는 거 보면 팍팍 폐부를 찔러요. 그런데 이런 식의 논평이 화제가 된 게 옛날 한 10년 전에 녹색당 논평이 엄청나게 화제였잖아요. 그때 이쪽에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뭐 이런 거 막 친화적 발언하니까 북한도 뭐 원자력 한다는데 친핵 동맹 맺으시라 뭐 이런 논평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그때 온통 녹색당 논평이 화제였는데 그 뒤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처음이에요. 굉장히 격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아까 나왔던 논평을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가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출국했으니까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석방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또 내일 이제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이 질문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혹시 내일 기자회견이라면 어떤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듭니다. 아니 뭐 그게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예상 질문 답변이 이미 언론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저기 그 아무래도 특검에 대한 사항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최상명, 김건희 여사 뭐 그 외에도 지금까지 부결된 게 많습니다만은 저기 거부권을 정말 행사할 것이냐, 특검을 정말 반대할 것이냐,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메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마 거기에 어떻게 지금도 답변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네. 예, 이 질문 안 나오면 이제 뭐 국민들 가만 안 있죠. 우리 운전자께서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 무엇으로 쏘시겠습니까? 내일 그 자리에 계시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박정원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겸허히 특검을 받겠다. 이게 국민 여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시려고 감당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히셔라. 이렇게 처음에는 또 대통령이니까 어느 정도 예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라이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정석대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정석대로. 뭐 굳이 더 따지자면은 요즘은 왜 출근 안 하시고 관저에 주로 머물리면서 툭하면은 관저에 들어가서 누가 술 먹고 나오는데 비서실장은 바지 사장이냐 뭐 이렇게 뭐 좀 할 수도 있지. 내 같은 그런 거 하지나. 네, 이틀만 당하시는 거예요. 흘러 나오지 이제 사진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네. 네, 이런 질문을 하시고 싶다. 네, 차규근 당선자께서는 만약에 기자회견에 내일 참석한다면 어떤 질문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 질문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질문 전에 아까 그 장모 최은순 씨 그 가석방 문제 관련해서 또 워낙 전문가시죠.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법무부에도 계셨고 뭐 형식상 요건은 그 이제 형식상 요건은 이제 그 충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법무부 때문에 발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장모 최은순 씨가 1년의 형을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용된 혐의가 검사가 기소한 죄가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문서 위조 하는 이유가 그냥 문서 위조 그냥 재미로 그냥 문서 위조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기를 하기 위해서 문서를 갖다 위조하는 것입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대통령의 그 장모가 아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 모두 당연하게 이거는 사문서 위조 행사 플러스 사기죄로 같이 수사 기소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검사로서 약했다. 검사로서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사기죄가 같이 죄명이 포함됐다 그러면은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가석방 대상이 아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백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이 보조석에서도 날카로운 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사기치고 10개월 살고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장사 아닙니까? 좋은 비즈니스. 정말 싼 티켓 끊어준 거죠. 싼 티켓 끊어준 거요. 해먹은 게 얼만데. 심지어 기소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그렇죠. 단순히 최은순 씨만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까지도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검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제가 기자라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이제 내정되고 또 그 전에 또 출국 금지가 됐을 때 그 용산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이 통상적인 이 공직 운영 시스템이라면은 당연하게 이거는 보고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출국 금지 전문가 아니십니까? 차기근 본부장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법무부에서는 따로 정보 보고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중요 인물의 출국 금지가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연하게 페이지까지 다 보고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도 이걸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 이종섭 전 장관이 작년 12월 달에 출국 금지가 됐을 때 내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호주 대사로 올해 3월 초에 내정이 됐을 때 그때도 관련되는 사실을 보고 언제 받았는지 그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오늘 오후에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영철 검사라고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주요 핵심 증인인 장시호 네. 씨가 이제 이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지칭을 하면서 정의 수사받는 연속을 과정에서. 하고 네. 이런 어떤 또 구형량을 미리 알려주고 매우 부적절한 어떤 그 은행을 한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네.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그 소통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밑에 사팀장이 윤석열 당시 그 검사셨고 사팀원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영철 검사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몰랐느냐,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느냐, 예.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느냐, 네.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둘 다 답변은 모른다로 나오는 게 뭐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답이고.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으로 보고가 됐어도 대통령한테는 그런 거 다 그냥 밑에서 마사지하고 뭉개가지고 실제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였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 이제 뭐 용산 아닌가 중간에 과거에 패스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다 이런 예. 취지의 말씀이실 텐데 다만 이제 김영철 검사 입장이 방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덧붙여 네,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예. 본인이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하는데 백주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서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땡땡 씨가 아마 장시호 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장땡땡 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라면서 내용들을 좀 부인하고 있네요. 허위 사실이다. 뭐 그 관련된 거 대검에서 사실관계를 감찰해서 빨리 그 파악을 해서 이게 확인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이라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이거 충격적인 하니까요. 일이죠. 예.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 들어가서도 네네. 계속해서 좀 이제 탐문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네. 그 특히나 이제 아까 이종섭 대사 관련된 그 출국 금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몰랐고 이제 보고 못 받았을 거다라는 부분은 오래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호주 대사로 내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제 밑에 정부기관들이 수행한 거라면은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는 작년 12월부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1, 2월까지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처음에 많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공수처 압수물들이 쌓여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기로 하고 여기서 증거물이 쌓이는 만큼 더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이게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거 편하게 치르라고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걸 모르고 원망을 해. 야, 이종섭이 국내에 있으면 지금 공수처 압수수색하지. 재판에서 자료 나오지. 그럼 기자들이 이종섭 집 찾아갈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공수처가 언제 부를지도 모르잖아. 근데 호주 대사로 나가 있으면 당분간 잊혀지게 할 수 있고 차단되니까 내가 국민의힘 니들 선거 도와주려고 이렇게 내가 빼돌린 건데 그걸 모르고 왜 귀국시켜라. 뭐 어째라 이러가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흥부가 기가 막혀. 이게 진짜 이래가지고 이러다 이게 일이 엉뚱하게 꼬인겨 이게 지금 그렇게 됐는데 딱 이제 질문을 출국 금지 알았습니까? 예, 몰랐습니까? 지금 최경훈 당선자 질문처럼. 했습니까? 이러다면은. 아예 물론 알건 모르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때 나 급했어. 네. 그래서 내가 노자식으로 얘기하잖아. 노자요? 예. 이제 맹자가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의가 무너졌구나. 순자가 이런 현상을 보면 예가 무너졌구나. 한비자가 이런 현상을 보면은 법이 무너졌구나. 근데 노자가 이런 현상을 보면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내뺄까. 개구멍으로. 이게 노자식 사고 방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윤 대통령한테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빼돌리셨어요.
이렇게 이제 나는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운전 괜찮으십니까? 지금 차규근 아, 예. 당선자님 약간 어지러운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아주 예. 잘 탑승하고 재미에 아주 계시나요? 흥미롭습니다. 네. 네,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평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 2년이 됐다라고 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2년을 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점수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점수보다는 한 문장으로 좀 평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떠십니까? 무폭, 아, 무능과 폭정. 아. 나는 무값이 폭락했다. 나 요즘 비싸서 못 삽니다. 대파값이 생각나서 네. 무퍼. 저도 얘기하라고? 네. 윤석열 정부 2년은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참 그 뭐랄까 내가 이제 약간 메조키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는 예. 몰라도 괴로우면서도 즐거웠어요. 괴로우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반찬거리가 끊이지가 않아. 괴롭지만 내가 괴롭고도 즐겁다. 매일 유튜브 나가서 뭐 방송해야 되나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 고민할 때면 바로바로 뭘 하나씩 보여주니까. 저희도 그 이번 선거운동 할 때 예. 홍보단이나 이런 데서 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네. 워낙 그렇죠. 많은 소스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저쪽에서 예. 아주 뭐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쉽게 이렇게 선거운동을 예. 했다고. 예. 사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정당이 아닐까. 왜 이런 대통령의 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네. 그래서 역할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원래 없을 것 가장 같은데. 찬란한 빛은 네.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이에요. 굉장한 덕담이시네요. 우리가 우주에서 제일 어두운 존재는 블랙홀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퀘이사라고 예. 물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물체끼리 마찰을 비비면서 발생하는 빛이 우주에서 제일 밝은 빛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저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의 어둠은 또 다른 빛을 만드는 것이다. 굉장한 덕담이시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이왕 뭐 선거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왕 그럼 목표를 2석이나 초과해서 저 비례 몇 번 받으신? 제가 딱 10번이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런데 거기가 원래 목표인데 네네네네. 2석이 더 들어오네.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악셀 밟아. 네, 악셀 밟는 소재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행보가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레임덕이냐 이런 해석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전담 수사팀을 이제 꾸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수검사 3명을 추가했다는 건데 이 메시지를 검찰 잘 알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온 행태에 의하면은 뭐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 그러면 약속 대련이 아님을 좀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조국 대표는 이제 이거 다 쇼다. 말하자면은 그 특검 털기용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페북에다가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도 그래도 체면 칠해용이라도 수사는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조국 대표의 우려는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특수부 뭐 반부패 수사부 뭐 이런 데서 막 검사들 데리고 가는 거 보면은 평소에 안 하던 짓이거든요. 이게. 일말의 기대감을 뭐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로비스타 수사 압수수색까지 하면 이 수사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소위 말해서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의미 있게 진행되려면 어디까지를 좀 봐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의 관전 포인트.
디올백을 갖고 이렇게 거창하게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는 일단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주가 네, 조작이라든가 예, 예. 뭐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엘리트 검사들 수사통들을 불러놨다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묵직한데 네. 사실 디올백은 적용할 법리가 애매해요. 네. 이게 뭐 무슨 청탁법 위반인지 또 그거 저기 대통령 배우자는 법 조항에 없거든. 처벌 조항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랬다 보니까 이거는 수사를 엄청나게 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법리적으로 뭘 이걸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네.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 모르나 법적인 부분은 사실 공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디올백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옛날에 어떤 정부기관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기관이 다 혁신과제 내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내가 어떤 군부대를 갔더니 무슨 혁신과제를 냈는가 이래 보니까 금연운동을 한대. 네. 그리고 한 부대 갔더니 여긴 자살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대. 예. 아니 이건 정부의 체질을 바꾼다 우리가 뭘 한다는데 금연도 중요하고 자살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걸 거기다 몰아 떨구니까 갑자기 제가 헛김이 나오는 거죠. 예. 중요하지만 그러나 취지에 이렇게 떠벌리기에는 왠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경영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 네. 그거를 정부 과제로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대통령 그 청와대 총무실에서 무슨 혁신 과제 냈는지 아세요? 모든 화장실에 비대 설치해.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혁신 과제냐? 내가 예. 혁신 담당관이야. 이게 왜 혁신 과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 저기 학문이 청결해지면 업무 혁신이 잘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 주장이. 너무 지금 세게 지금 악셀 밟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 그러더라고. 실제로. 예. 그러니까 디올백 수사 잘하면 정의로운 검사다. 그 자체가 나는 이 주장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야. 평형 내가 모습. 듣기에는. 그렇죠. 아, 정말 핵심은 거기가 아니다. 정말 저 평소 팬인데요.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무슨 듣자는 건 아니고. 보조석에 앉아 계시면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 밟겠습니다. 네. 아니 이 수사에서 무엇을 좀 봐야지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약속 대련이 아닌 진짜 검찰이 의지가 있구나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올백 수사 그걸 뭐 중견 이 유능한 검사를 3명이나 투입해서 나중에 뭐 법리사항 무리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곰곰이 자문 검찰에서 잘 알 거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예. 검찰 개혁이 이래서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네, 있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요즘 뭐 하는 거는 그 매사에 매를 버는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엔 또 어떻게 이제 이게 일어나는지 한번 좀 두고 봐야지 뭐. 네. 예. 근데 여튼이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민정수석실 설치라고 예. 하는 것은 예. 그러한 일환이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민심 청취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에도 계셨었고 법조인이시기도 하신데 이 검사의 민심 청취 그리고 특히 민정수석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민심을 청취한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아니라 시민사회 수석 네. 그걸 이렇게 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의 시민사회 출신인 분을 그쪽에 앉히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검사 이분은 뭐 저기 검찰총장보다 국위수가 앞선 이 고참 그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출신 네. 네. 고위 검사였는데 63세더라고요. 예, 검사는 민심을 읽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범심 범죄자의 마음에 읽는 데 익숙한 직업입니다. 실제로 그런 직업적 훈련을 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망치 눈에는 몸만 보이듯이 네. 그런 평생에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민심을 잘 읽기를 기대한다.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개장사한테 생태계의 미래를 듣겠다는 얘기요. 개요? 왜냐 개장사가
이렇게 개를 많이 다루고 동물을 많이 다루니까 생태계에 대해 잘할 거 아니냐 이거지. 개 식성도 그렇고, 또 그 개의 요즘은 개라고 안 그러고 뭐 반려동물, 예, 반려견. 예. 근데 그거 알아요? 이제 인간의 불평등이 개 불평등으로 확산돼 있어. 개 유치원, 개 비옷, 거기에다가 개 각종 마사지 네. 해가지고 잘 사는 개는 무지 잘 살아. 예. 근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불쌍한 개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 그래 인간 불평등이 개 불평등으로 돼서 개 장사한테 네가 불평등과 생태계의 미래 좀 나한테 청취해서 그런 것 좀 알려줘. 이런 격이라 이거요. 예. 네. 이 얘기가요. 너무 선로 이탈하신 것 같습니다. 얼른 돌아와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브레이크 밟아. 다시 좀 저희가 검찰 이야기로 돌아와야 될 것 계속 질문하세요. 같은데. 계속 질문. 예, 그 검찰 이제 인사가 민정수석 바뀌면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도 바뀌었거든요. 예. 특히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원래 이시원 공직기강 예. 비서관이었는데 이분이 또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인사를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원모라고 하는 인사는 대통령 책측근인데다가 예. 박선자인데 재취업시켰다라는 네, 비판도 네, 있고요. 네. 예. 근데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예. 검사이기도 하지만 예. 이번에 최상병 사건으로 이름이 드러난 네, 분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민정수석실의 인사 기조와 네네. 변화는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좀 갑자기 운전자분이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뒤에 악셀을 밟을지 네. 판단을 해드릴게. 네. 이 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원모 전 비서관을 다시 이렇게 불렀다는 거는 대통령이 자기 믿을 만한 사람만 계속 믿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특성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되고 하니까 예. 더 이상 뭐 이게 감사 이 안에서 그냥 계속 그 두기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조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화 통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뚝이 무너져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건데 김계한 이제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14시간, 15시간 조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공수처 수사가 점점 더 이시원, 김계환, 임성근에게 다가가고 그 윗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시원 유재은은 버리는 카드입니다. 예, 이제는 버리는 카드고 나는 그냥 뭐 사단장이 꼭 처벌받아야 되겠어. 이 정도 말 한마디 한 걸 뭐 자기들이 저렇게 뭐 과잉 충성을 하면서 뭐 대통령한테 한 칼 보여주려고 그 이시원하고 유재훈이 알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쪽은 그 두 사람이 알아서 해. 이러고 난 보호 안 해. 일사인인 거고 해병대는 그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잘못 알려진 거는 지난 4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경로설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부인했다고 언론 기사가 났어요. 부인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대통령 경로에 대해 말한 적 없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이건 언론의 집단 오보예요. 김종대 전 의원님이 확인한 결과는 뭡니까?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계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이거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집단 오보가 나간. 이게 처음 공개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딴 데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이 말의 중요성을 다들 캐치 못한 건가요? 내가 이종섭 대사 나가는 거 6개월 전에 대사 내보낼 거라고 예견한 사람이요. 그때 아무도 안 듣더라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 중동 있죠. 아프리카 얘기해서 김종대는 틀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 호주였대.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은 묵비권을 행사했다니까요. 변호사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묵비권 행사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할 말이 없을 때 아니면 보호해야 될 말이 있을 때?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아직 현역 군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뭐 고민의 표출 상황?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 유임시킨 거예요. 4월에 원래 나갈 준비하고 보따리 싸고 있었어요. 그 제주도, 백령도, 포항 이 고별 순시 일정 월간 일정표에 다 공표하고 있었는데 전화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해병대 장군단 회의 열어가지고 그게 17일인데 야 나 유임됐다. 그리고 고별 그거 일정표 다 지워라.
그하고 저기 근무 똑바로 해. 이래 훈시했잖아 장군단 네. 회의에서. 그런데 그제 동아일보 단독 기사는 사의를 표명했으나 유임시켰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에 5월 4일 날 소환이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원래 통상 대통령의 기대, 대통령실의 기대라면 부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공수처가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들리는 말로는 이건 아직 확인은 덜 된 건데 대질신문도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4일 날 밤늦게 나가는 김계환하고 다음 소환 일정을 5일 날 바로 이튿날 10시에 더 조사받으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막 빌드업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니까 김계환이 동의를 했어요. 김계환 사령관. 대질신문 받겠다고? 아니 대질은 보안이지. 본인 저기 다음 이렇게 날 이어서 하다가 수사 뭐가 받겠다. 여기서 막히고 있으면은 예컨대 지금 누구 와 있어요? 옆방에 있어요. 같이 대질해 볼까요? 이런 것도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고 5일 날 했는데 5일 날 오겠다고 한 김계환 사령관이 아침에 느낌이 조금 싸한 거야. 그래서 공수처로 전화해서 사정상 오늘은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날 신문이 이어지질 못하고 지금 일정 조율 중이래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공수처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그 신호의 파장이 나는 느껴진다는 거지. 네. 그리고 변호인 대동 안 한 것도 제3자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던 거고.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정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공수처에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굉장히 급한 불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도 이제 특검 이거 법리에 안 맞고 뭐하고 이거 악법이고 나쁜 정치고 정진석 말하듯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내일 대통령 메시지가 그렇게는 안 나오고 나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하고 있지 않냐. 또 디올백 그거 검찰이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원래 이런 거 보고하라는 게 특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 벌기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흐트러 놓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대통령실은 3 내지 6개월만 기다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 대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고 그러면 그때 공세 전환을 하면 돼. 지금은 방어할 때야. 포위당했잖아. 시간을 그러니까 끌어야 된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 끌어. 그리고 버텨. 지금은 포위됐을 때 수성을 해야 돼. 성문 걸어 잠궈. 이렇게 해서 일단 뻔뻔하게 버티다가 나중에 야당에 뭐 안고 있으면 그때 입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버티자고. 난 요래려고 보니까 이제는 수비 위주, 방어 우위 전략으로 가는데 이게 진지전의 양상으로 간다. 참호전의 소모전으로 올해 끌 거다. 나는 이 기조라고 봐요. 내일도 아마 그런 기조에서 나올 거예요. 최상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류의 말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의 예언인데, 그러니까 여튼 앞서 나왔던 메시지는 사실 그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차교금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한 2달 전에 용산의 고위 관계자가 그 최수건 해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그마한 사고라고 그렇죠. 표현을 한 걸 MBC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 정말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젊은 청년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떻게 자그마한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생명 경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저쪽에서 제대로 지금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몸짓이 어떻게 그것이 나쁜 정치인 것이지, 도대체 정치는 그럼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나쁜 정치를 규정하는 그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적 심판을 또 다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 그 말에는 숨이 막히고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소리나 듣고 세금 내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때는 좀 뭐랄까 약간 저는 슬픔을 느꼈어요. 네, 비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런 말 때문에 대통령이 어쨌든 저쨌든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예측이지 않습니까? 이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이후는 어떻게 좀 아니 대응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권의 기류가 좀 이상한 게 뭐 김명우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방송에 지금 뭐 의원도 아니죠. 낙선한 사람들 위주로 나와가지고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반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좀 약화시키자. 이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떤 시간 끌기 전략으로 비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쁜 정치입니다 하고 대통령이 딱 내일 잘라버린다.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 특검은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예요. 안 받으면 국민이 분노하고 받으면 지가 위험해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걸 딜레마라 그래. 어떤 선택을 하든 나쁜 결과가 예상된다는 게 딜레마의 뜻이요. 그래 이게 최상병 특검이 그래.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런 김건희 특검을 받아서 대신 이렇게 반가임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아내를 내주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아내를 내줘? 아니면 내가 죽어? 이 선택을 어떻게 해? 이건 너무 잔인한 거야. 이건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 그래서 이거는 일단 딜레마적 상황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시간 끌기. 그럼 일단은 거부를 해야죠.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이제는 뭐냐면 22대에서 다시 발의해라. 22대 이제 국회의원 계십니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하고 22대 가서 시간 끌고 이렇게 해서 올해만 몇 개월 좀 버텨보자. 진지전을 구축한다. 이 그 말씀이시군요. 네, 예. 참호전의 양상을.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지금 그럼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 축구라기보다는 동네 축구를 하는 거죠. 왜 저기 몰고 다녀. 포지셔닝이 안 나오잖아. 지금 한국 축구 같아. 22대 국회로 공을 던지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시죠? 안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만일에 예. 22대 국회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 협력을 해서 이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고요. 네. 저는 이번에 만약 거부권 행사가 되더라도 이번에 국힘에서 낙천 하신 의원님들께서 한 55명 정도, 55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어떤 이 70%가 넘는 이 최상병 특검, 최해병 특검법의 그 국민적 여론을 이 감안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바라시는 그런 표결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냐, 부인을 내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이수신 장군의 말씀을 그 이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적생 생적사. 본인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기 특검을 수용하고 대국민 사과라고 뭐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게 그나마 남은 3년 임기 지키는 그나마 길이라는 거고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야당에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거국 내각 받겠다. 특검 받겠다. 그러니 탄핵안만 내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어요. 개헌도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때가 늦은 거죠. 그걸 뻔히 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길로 가고 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네. 면에서 작년에 기회가 참 많았어요. 작년에요? 네. 박정훈 대령 공소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9월에 이왕 잘랐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지게 하고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해 본 결과 다소 이건 우리가 무리가 있었고 모든 관계인들한테 원상 회복해야겠다는 약속 드린다. 이런 정도였으면은 총선 때 이건 쟁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럴 기회가 있었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지고 잡아쳐넣어 항명 수개로 엮어 뭐 이래가지고 내가 그건 누군지 대충 알아요.
알려주셔야죠. 그건 다음 시간에. 아니 우리 운전자 이렇게 예고까지 하고 가시는 건가요? 예. 네, 아니 그 원내와 이제 어떤 적절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는 내용을 이제 장악하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하시면 좋으니까 차기군 당선자한테만이라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어떠실까? 예. 법사위로 오시긴 하는 아직 뭐 아직, 협상 교섭단체가 아니시라서 조금 그 아픔을 또 공유하고 계시죠. 과거에 또 비교섭단체에 실제로 계셨었으니까. 정의당의 노하우를 드릴 게 많아요. 네. 비교섭단체의 그 서럽인데 그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기 그 상담 전문 서적을 한두 권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상담. 왜 그러냐? 각 카운슬링. 당에서 출당당하거나 탈당당한 사람은 졸지에 무소속이 되잖아. 그러면 비교섭 단체 저쪽 자리로 다 와. 나는 본회의에서 짝꿍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어. 저기 신문 떠들썩하게 출당당하셨네. 그러니까 다음날 가보니 앞자리 앉아요. 다음날 옆자리 앉아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주변에 설레발치는 의원이 많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셔. 내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그 큰 당 돌아가지 말고 우리 재밌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날개 없이 추락하는 정치인을 통한 얘기를 들으면 각 당 내부가 잘 보여. 굉장히 꿀팁이시네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국방위로 또 다 보낸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 국방위로. 그래서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 이정현 의원, 서청원 의원 내가 다 케어하고 다 보내드리고 또.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거야. 그게 비결이거든. 두 분 한번 만나셔야 되겠네요, 따로. 그러면 그리고 이제 비교섭 단체니까 몸고생이 조금 농성할 일도 많고 조금 체력을 잘. 혹시 약주는 좋아하시는지? 제가 표정 너무 밝아지시네요. 곱창을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좋은 곱창으로 제가. 한번 자도. 마지막 마무리는 비교섭 단체의 어떤 노하우를 공유하는 훈훈한 자리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차 당선인이 저는 법사위에서 어떤 그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응원하겠다. 뭐 당은 달랐지만은 조국혁신당이 이왕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응징과 심판을 내건 정당은 역사의 순리였다고 봐요. 또 없었더라면 이번 선거가 어땠을까.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한 명도 당선 못 시켰지만 그래도 이것도 또 하나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빛나는 존재가 의원이 되시기를 악세를 받습니다. 목소리가 잦아드는 저희의 모범 운전자이신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못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앞으로의 각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없고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감을 드리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우리 또 김종대 선배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상하다. 얼굴은 내가 후배 같아. 나중에 민증 까기로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신가요? 선배 의원, 약간 선배 의원님 이렇게 많은 좀 약간 뭐 헷갈리긴 해요.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도 하고 편달도 같이 두 분 만나시는 제가 법을 또 자리에 모르니까 유튜브 카메라 하나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또 나와가지고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마무리 멘트 있으실까요? 네, 이제 새로운 국회 개원이 불과 보름여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항상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이 몰아내고 그러면서 역사는 순환되고 또 새로 창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가 유달리 또 초선들이 많은 국회이기 때문에 맹활약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시민들께 지혜를 구하셔라. 항상 따뜻한 손을 잡아드릴 시민들을 믿고 뚜벅뚜벅 가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예, 따뜻한 운전자의 우리 멘트. 차당선자 화이팅. 예, 아이고. 그래서, 예, 오늘 정말 훈훈한 운전 드라이브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비스 예. 좋아.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5월 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성애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 쏙쏙들이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